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3번째 영화 1953년 영화이기도 하고요. 공포의 보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까 그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어마어마한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루이지는 진짜 되는 일이 없다고 모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웬 놈이 이렇게 했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빈바 독일이는 저 위에서 굴러내려온 거야 하면서 어, 좀 전에 그 간판을 봤죠. 그 간판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주차판을 봤죠. 보니까 explosive 써져 있으니까 그래 폭탄이 있었지 하면서 폭탄 1리터만 하면 되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 가서 바위에 틈을 좀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 폭파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머리를 쓴 거죠. 자, 이제 둘이 협업 체제로 들어가고요. 그 와중에 누가 도착합니까? 뒤에도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때요? 둘은 서서 있는데 하나는 이미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자, 겁먹었어.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다시 그 루이지하고 같은 둘이 그 카메라의 앵글에 잡히는 거죠. 격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모멸과 그리고 그 Ah, si vous voulez un dur, faut pas vous gêner, je vous en fais cadeau. Non mais regardez-le. Et la bête. 보세요. 무기력하고 기운좀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온갖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퍼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장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차를 최대한 멀리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 붙일 테니까 하니까 나무 가지 같은 거 끊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망치가 떨어지고 그 망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폭발물이 터지는 거예요. 딘바 잘하고 있겠죠. 보세요. 벌써 이제 그 우정의 축이 일로 넘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젊음과 늙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음에는 무모함이 있잖아요. 무모함,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여정이지만 한편의 또 모험이기도 하거든요. 젊었을 때의 그 모든 그런 어떤 화려했던 그런 부분이 저 조어한테는 지금 보면 거의 무기력한 인간으로 내팽겨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하고요. 그러니까 과거만 기억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과거만 떠올리고 중간에 시간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둘과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을 때도 오로지 과거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의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자, 문제는 네, 저 교차 편집으로 저렇게 보일 때는 마치 그 웨스턴 같습니다. 하나의 그 상황을 했을 때 막 각자의 그 얼굴 표정이 그 클로즈업 되고 성냥을 만지는 그 이브몽땅까지 그리고 어떤 배경 자체도 약간 웨스턴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자, 드디어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를 이딴 식으로 대놨어. 이거 돌멩이 하나만 굴러도 다 터지는데 빨리 뒤로 빼라고 하는데 이때 참 재밌는 게 갑자기 미쳤어. 가치가 이렇게 그래도 동료애가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끄고 오겠다는 겁니다. 루이지가. 그래서 불 지금 심지 타고 있는 그쪽으로 가서 자기가 루이지는 어떻게 보면 저 순간적인 그런 본능적인 안에서는 자기 목숨도 이미 뭐 1년밖에 안 남았고 거기에서 불사를 수 있는 인물이고 그 우정을 위해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한편으로 또 인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불같은 그 이탈리아적인 어떤 성격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느긋하게 매번 노래를 부르고 그런 어떤 그 낙천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인간미가 가장 넘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루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내가 간다고 루이지가 저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나서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들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돌멩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지금 벌써 완전히 공포 그 자체로 해서 그 온몸이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만 맞아도, 그래서 모든 게 끝났나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저 화염 속으로 이제 루이지를 찾으러 가는 거죠. 루이지는 저기 누워 있고요. Il est mort? Non, il respire. Il respire vos pieds, boucle d'idiot. 자, 이 멍청이 같은 놈들, 내가 네 발밑에서 숨 쉬고 있다 임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여기서 되게 제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그 이 숨 쉬는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거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도 되잖아요. 결국은 폐가 망가져서 뭐 1년밖에 못 사는 그런 루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상징적인 어떤 느낌으로 있네요. 근데 자, 농담할 때 하는데 어때요? 네, 다시 우정을 회복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저 뒤에 완전히 격리돼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셋이서 이제 오줌을 싸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나는 초대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lors on m'invite pas, non? 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문을 넘어섰죠. 그런데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도하면서, 너 좀 천천히 움직여. 잘못하다가 큰일 나. 다 폭발해.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폭발이고, 한편으로는 면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면도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의 오랜 전통이야. 우리 집은 어떤 전통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샤워하고 교수형 당했어. 나도 늘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나도 면도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식탁에 절대 손 안 씻고 밥 먹은 적이 없어.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예의야.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예식이 의식이 있는 거죠. 마치 루이지는 루이지 방식대로 본인이 해서 그 어떤 죽음에 임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고요. Attention, hein?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지는 거죠. On m'a demandé à prendre une douche.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드monde prendre une douche. 우리 아버지는 그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어. 교수형 당하기 전에. 근데 아버지 없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금광산에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바닥 중에 바닥에 있었던 거고, 지금 왜 저렇게 면도를 하는지는 본인의 어떤 운명적인 직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루이지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루이지의 얼굴 표정 볼까요? 루이지는 벌써 그 공포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포의 보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공포는 이 트럭에서 가는 어떤 공포, 그 원초적인 공포도 있지만 그 공포 속에 있는 상대방을 보는 것도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빈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빈바한테도 어떤 공포가 잠식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잠식되어 가는 어떤 그런 징후로 해서 저 면도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 징후를 봤을 때 또 루이지는 공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부분도 저쪽 뒤에 오고 있는 그 팀 같은 경우에 조하고 마리오는 제일 처음에 스타트는 어땠어요? 가기 전에는 정말로 보면 그 마리오가
오히려 조한테 그런 어떤 공포를 느꼈잖아요. 아까 막 총을 갖다가 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조의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역시나 마리오 역시도 조의 공포를 통해서 그 공포가 옮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짐작이 좀 가능하네요. 네. 네, Elle a 여기서 une invitée fraise sur Lausanne. 지금도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예전처럼 뭐 시원한 거 하나 마셨으면 하는 항상 그런 어떤 과거에 Au 이렇게 Ballon des Théâtres. 내 발롱디테르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장소를 환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Tu fumes toi? Si, roulement, oui, tiens. 그러면서 아주 그 온순해졌죠. 담배 안 피냐고. Du gris que l'on prend dans ses doigts et qu'on roule. T'as pas connu ça, toi? 그러면서 이럴 때 그러는 거죠. 본인의 그런 어떤 위치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어떻게? 야, 너 이 노래 모르지? 이러면서 이런 어떤 장면을 통해서만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기 위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Oui, du genre. Bon, C'est parce que j'ai la conscience pure. en blague. 자, 내 의식은 순수해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때요? 바람이 일면서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저기에서 왔습니다. 결국은 앞차가 폭발을 한 거예요. 네. Luigi. Il n'y a plus de Luigi. 루이지는 더 이상 없어. Et puis merde, ça devait arriver à force de jouer au couillon. 자, 이거 뭐야? 바보놀이였다고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도망을 가는 거죠, 저렇게. 근데 이번엔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포는 누구한테도 공포예요. 바로 마리오한테도 공포인 겁니다. 이 장면 저는 저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포지션. 보면 위에서 이런 어떤 포지션 하나는 창을 들고 그 서로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저걸 놓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하는 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걸까요? 저거는 이 대사에서 한번 보세요. 옳은 짓 아닌 거 알지만 내가 더 힘이 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본인 역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앞에 두려움. 그러니까 그 같이 두려움을 반분할 사람이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De toute façon, j'étais le plus fort. Alors ça gagne du temps. Lève-toi. 일어나. 거의 뭐 무릎을 꿇듯이. On n'est plus que nous deux. Alors tu vas m'accompagner gentiment. 좀 전에 어땠냐면요. 뺨을 때렸어요. 마치 본인이 예전에 루이지 뺨을 때린 것처럼 뺨을 때립니다. 저렇게. 거의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죠. Pourquoi t'es vache avec moi comme ça? T'as pas encore compris, non? J'ai besoin de toi.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그 마구잡이로 때려 하면서 막 그냥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둘밖에 없어. 그래서 너 필요해.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다시 그 이브몽땡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죽음을 봤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돈 때문에 쫓아갔으면 돼. 본인의 그 돈을 찾아서, 돈이라는 꿈을 찾아서 그냥 가면 됐었는데, 앞에 둘이 죽자 모든 두려움이 갑자기 본인한테도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없는 거죠. On n'est plus que nous deux. 그리고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같이. 그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서 오고,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짓을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결국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탈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건데, 벌써
이 앞에 그 차량 때문에 폭발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엄청난 피해가 가고 그런 게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마치 폭발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는 모든 미래를 좀 예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더 저기에서는 이제 또 유전이 저렇게 석유가 흘러요. 그러면서 그게 석유가 또 하나의 구덩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안에 뭐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요. Regarde, une cigarette 딘바의 담배를 찾았습니다. de Bimba. Ah, tu peux chercher.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한 번에 와야 돼. 한 번에 멈추면 안 돼. 절대 멈추면 안 돼.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바퀴에 천천히 들어가는 저 장면은 마치 그런 모든 이 늪 같은 장치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이 늪이 아니라 보면 이 영화 자체에서 이 둘이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걸 옮겨주기로 한 거기에 빠져들어간 것 자체가 막 지금 운명에 빠져든 것처럼 그렇게 이 바퀴를 통해서 빠져드는 거죠. 자, 저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우연히, 저 장면 바로 전에 되기 전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로 전입니다. 등 돌리기 전에. 이 장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의 이 그림자가 이렇게 마치 사람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의 운명의 그림자를 보는 듯 합니다. 거기에 바퀴가 있고 이 연출이 너무 그 중요한 상징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차량의 바퀴와 여기에 자기의 그 운명을 마치 미리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자,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렇게 바짝 붙어서 이상합니다. 여기서 항상 보면 운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보지 못한 거에서 오죠. 저기서 갑자기 걸립니다. 뭘까요? 뭘까요? 저기 저런 나무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나무가 하나의 그런 어떤 돌 아니면 바위 아니면 나무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애물이 되네요. 자, 저기서 빠져버립니다.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서 밀고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우리 다양한 각도에서 자, 그리고 차는 역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후진이 되고요. 루이지가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루이지를 일단 꺼냅니다. 루이지는 이미 다리가 깔려서 다리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차를 빼내야 되니까 어때요? 저기에다가 징을 받고요. 저기에 들어가는데 잘 묶이지가 않습니다. 본인 역시 잠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친 광기로 그냥 끄집어내는데 어때요? 막판에 저게 또 한 번에 안 나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징이 저렇게 뒤로 빠지게 되고 그런데 비틀리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네. 이렇게 둘은 빠져나와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Ne se coupe pas trop, non? Je suis pas de la nitro.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약간의 그런 어떤 프랑스적인 이게 유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리 때문에 너무 이걸 이분 몽땅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다리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 다리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니트로 글리세린 지금 싣고 가는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약간의 그 시닉한 농담 포인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랑스 영화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C'est pas dangereux. 난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폭발하지 않아. 폭발하지 않지만 나는, 죽지.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Ah, je le suis plus.
이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브몽땅은 마음이 좀 저려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여긴 되게 휴먼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 너한테 침대에서 너를 위태롭게 한지는 알아. 그렇지만은 나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늙고 노쇠하고 지금은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걸 나 알아. 그리고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도 알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험하게 너한테 위험한 인물은 아니야. 내가 단지 늙어서 그렇고 그런 거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이 부분 되게 어두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대사보다. 그리고 부목이 돼서 있고요. Tu bloques pas, tu veux? C'est moche de pourrir vivant. 자, 나 지금 살 썩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 왜냐면 이미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몽땅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석유 냄새야. 너 그리고 지금 기억 잃으면 안 돼. 다 Fais 돼가. pas ça surtout. 야, 잠들면 안 돼. 그리고 과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디 Pourquoi il y a un tabac? 자, 어디 구석에, 너 기억나? 너 마을 근처에 구석에. 근데 프랑스에 어느 데나 구석에 그 담배 가게는 있잖아요. 그 담배 가게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Il y est toujours. 네, 있지, 거기는. 그런데 울타리 뒤에 뭐가 있었더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면서 자꾸만 그 이브몽땅은 울타리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 조는 계속해서 울타리 뒤에 뭐가 있었던 거를 갖다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그 장면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밤이 지났고요. 이제 얘기를 해야죠, 또 울타리 뒤에. Hé, Jo, 조 정신 차려. on est plus loin maintenant, tu sais. 많이 왔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La police, 울타리 나오죠? qu'est-ce qu'il y avait derrière? 울타리는 뭐가 있었냐면 Rien, je t'ai dit.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 Rien. 갑자기 눈을 뜨죠? Rien. 뭐라고 얘기하면 일리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그 이브몽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냥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고, 지금 그 이 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자체는 의미가 없었어. 이런 어떤 느낌하고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되게 서글픈 느낌을 주는 거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해내면서 기억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잖아요. 이미 현실과의 맞닥뜨림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고 얼마나 모든 거에 두려워하는 존재고 이미 끝난 존재인가를 살아있으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확인하는 거니까 과거로 숨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속에서 자기가 결국 찾아낸 거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 마지막에 그 시선의 그 열림은 마지막에 눈부심 같은 건데, 광채 같은 건데, 그 광채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채인 거죠. 그와 동시에 저는 이렇게 그 엄청나게 고이는 눈물과 동시에 이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고, 한편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제일 감독이 훌륭한 어떤 부분이,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시선과 더불어 갑자기 보면 이번에는 누구의 광채입니까? 이브몽땅의 눈에 광채가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다다랐을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다른 거죠. 그와 동시에 조는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어떤 동시적인 상황이 꽤 연출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불빛과 그 유전의 그 불과 불타는 화염을 봤던 어떤 그 순간 이미 생명은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불을 끄기도 전에
불을 끄려고 도착을 하자마자 생명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저 글리세린을 가지고 저 불은 끄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가 왔다는 거를 인지를 하죠. 인지를 하고 네, 인지를 하고 저 불길 속에서 인지를 하고 했을 때 담배를 하나 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목류병 환자처럼 저 불길을 향해서 마치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장면도 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저 연출도 꽤 강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불길 속으로 가는 와중에 저렇게 얼이 빠진 것 같죠. 불길 속으로 자신도 걸어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일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네,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잠들어서 괜찮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해서 조의 목까지 해서 사천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기사가 있고요. 근데 기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 가는 게. 그리고 그 공간을 통과하고 이제 교차 편집돼서 다 죽고 루이지하고 다 죽고 결국은 지금 마리오만 오고 있다. 그리고 마리오가 2시간 안에 온다니까 저 린다는 지금 신나서 춤을 추고 있고요. 린다의 춤과 맞춰서 어때요? 지금 마리오의 차도 춤추고 있습니다. 춤추고 있고, 이런 어떤 교차 편집 장면, 그리고 어지러움 속에서, 네, 린다가 어때요? 쓰러지죠? 춤추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진과 동시에 이 차량도, 네, 린다의 그 환한 얼굴 누워있는 뭔가 예고를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동시에 화염, 그리고 그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불탐, 그리고 거기에 뭘 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메트로 표, 기차표, 본인이 그 조한테 전해줬던 그거를 손에 안고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하고 좀 유사한 포인트도 많이 있지만 훨씬 더 좀 어둡지 않아요? 훨씬 더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일단 살아남은 사람 자체가 없으면서 그 연출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원래 이 앙리 조르지 크루저의 영화는 대사도 엄청 중요한데, 이 영화는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에 상당히 미국 영화 같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영화를 많이 이렇게 선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는 그 대사의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쪽에서 조금만 대사가 나가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프랑스 영화에 비해서는 대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영상이라든지 그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용이한 영화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재밌게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이렇게 그 이브 몽땅의 죽음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